초보자도 할 수 있는 쉬운 이병작 수업.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원어민이 많이 쓰는 문장을 딱 가지고 와서 앞에 주어 동사부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쓸 수 있는지를 제가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초보자일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니까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를 믿고 15분 동안 하나씩 총 10개의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네가 그랬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정말 상대방이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떤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I can't believe you did it. 물론 말투에 따라서 정말 네가 그랬다니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보통 제가 영화나 미드 보면 충격적인 걸로 더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I can't believe. 나는 뭐뭐 할 수 없어. I can't. believe는 믿다죠.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뭐 뒤에 it을 붙여서 I can't believe it. 내가 그걸 믿을 수 없네 라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선 더 구체적으로 주어 동사 형태를 넣고 있습니다. 너가 했다 그것을. You did it. You did it. 너가 그걸 했었다니, 그랬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I can't believe you did it. 한 번에 하는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의미 단위별로 나눠서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you did it. You did it. 이렇게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멜로디도 잡을 수 있고 문장 구조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얘기할 때 잠깐 멈추더라도 의미 단위별로 I can't believe you did it. 이 하나의 덩어리가 하나로 기억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얘기할 때 말할 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거 어디다 뒀어요? 꼭 이렇게 내가 쓰려고 놔둔 건 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Where did you put it? 어떤 물건을 두다라고 하면 put 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직접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지금 두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앞에 형광펜이 있거든요. 이거를 책상에 이렇게 두면서 put. 네, 그냥 눈으로 보고 훅 지나가는 것보다 입으로 얘기해보고 해당 동작이나 감정을 함께 생각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where, 어디다가 did you, 뭐뭐 하셨어요. Where did you, 어디다가 뭐뭐 했니? 네, 어디를 나타내는 where에 뭐뭐 하셨어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과거에 뭐뭐 하셨어요? Did you? Can you? Do you? 이런 게 헷갈리는 건 정상입니다. 계속 헷갈리다가 어느 순간 계속 말하다 보면 내가 왜 헷갈렸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편하게 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를 향해서 우린 계속 가는 겁니다. Where did you? 어디다가 뭐뭐 했어요? Put it. 어디다 그걸 뒀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Where did you put it? 그거 어디다 뒀어?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Where did you put it? 내 핸드폰 어디 갔지? Where did you put it? 내 책이 어디 갔지? Where did you put it? 서로 알고 있는 그것이라면 이 정도를 쓰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쪽에 있어요. 네,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화장실 어디 있냐고요?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물론 뭐 go straight and turn right at the first corner 하면서 쭉쭉쭉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가까이 있는 경우 혹은 멀리 있어도 가리키기 충분하다면 저쪽에, 저기 건너서 있다는 느낌의 over there 이거 쓰시면 돼요. It's over there. 저도 길 알려줄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딱 보니까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저 뒤에 저기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있네요. 우리 한국어로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It's over there. It's over t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또 강연이 끝났거나 뭐 강의 듣고 아니면 대화를 좀 심층적으로 딱 나누고 난 이후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좀 몇 가지 정도 생긴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I have a few questions. 그냥 I have a question 하면 질문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라는 느낌이고요. A few라고 하면 몇 개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확하게 뭐 3개다, 4개다, 5개다 알면 3 questions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근데 막 애매할 때 있잖아요. 뭐 2개, 3개, 4개, 5개 뭐 이쯤이라고 하면 a few 조금 있어라는 의미의 a few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I have a few questions. 질문이 몇 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보통 셀 수 있는 거와 함께 사용합니다. A little. 이거 많이 쓰죠?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시나요? A little? 조금이요. 영어를 뭐 5만큼 할 수 있다, 7만큼 할 수 있다. 세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a little이고요. 여기 나온 같이 질문 1개, 2개, 3개 셀 수 있는 건 a few를 쓰시면 됩니다. 셀 수 있다, a few. 색이 좀 애매한 것들, a little. 의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질문이 몇 개 있어요. I have a few questions. I have a few questions.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째는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컨디션이 많이 떨어질 때 진짜 어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컨디션 몸 상태가 떨어지면 I'm not feeling well. 기분이 안 좋다란 말도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란 말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I'm not feeling well.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좀 그래요 라는 거를 더 강조하고 있겠죠. be 플러스 ing 진행형 지금 이 순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그런 날 있잖아요.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뭐 확실하게 감기다 혹은 뭐 독감에 걸렸다 이러면 얘기하면 되겠지만 좀 몸이 좀 안 좋네. I'm not feeling well. Are you okay? 너 괜찮아? No, I'm not feeling well. 아니, 나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약간 연기 넣어서 I'm not feeling well. 한 번 더 해볼까요? I'm not feeling well. 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기를 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이라도 같이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서 얘기해 보세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정말 정말 좋은 날에 This is the best day of my life. 네, 우리 아들이 엄마 여행 가자.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렇게 해서 크루즈 여행을 떠난 겁니다. 크루즈에서 배 딱 위에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엄마는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This is 이것은 뭐뭐입니다. The best day 이것은 최고의 날. 네, 그냥 좋은이 아니라 정말 최고 1등을 얘기하면 the best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This is the best day. 최고의 날이야. Of my life. 그냥 최고의 날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내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야 라고 하고 있죠. This is the best day of my life. 엄마, 이번에 나 서울대학교 붙었어. Really? Oh my god, this is the best day of my life.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그런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도 서울대 붙었어 라는 말을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지만 뭐 모두가 갈 순 없죠.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고 저는 다른 대학에 갔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7번째는요.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랑 만나고 지인이랑 만나고 얘기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가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영어로 I think I should go. 자, 제가 사용한 건 I think랑 should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should는 강한 느낌일까요? 아니면 좀 더 부드럽고 약한 느낌일까요? 네, 약한 거에 좀 더 가깝죠. have to가 굉장히 강해요. I have to go. 이러면 진짜 꼭 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출근할 시간이 됐다든지 회사에 돌아가야 된다든지 혹은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정말 와이프분이 너무 무서우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알았어 한 다음에 친구들아 나 진짜 가봐야 돼. 이렇게 하면
I have to go. 가기 싫어도 꼭 가야 된다는 거고요. should를 사용하면 나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도의 느낌입니다. 시계 보면서 뭐 저녁을 6시에 와이프랑 같이 먹기로 했다. 근데 지금 5시쯤 된 겁니다. 아, 나 지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I think I should go. 이 정도 느낌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가야 한다는 것도 이렇게 조동사에 따라서 느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 시간 됐네. I think I should go. 부드럽게 얘기해 보세요. 한 번 더요. I think I should go. 한 번 더. I think I should go. 좋습니다. 8번째는 좋은 호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여행 가서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말,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Can you recommend? 뭐뭐 해줄 수 있나요?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can you, 그 다음에 추천하다 recommend. Can you recommend? 추천해 줄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Can you recommend? 뭐를 추천해 주죠? A good hotel. 좋은 호텔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예약을 안 한 경우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혹은 Can you recommend a good wine? 좋은 와인을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와인을 모르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A good menu. 메뉴를 추천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Good restaurant. 좋은 식당을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바꾸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Can you recommend?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추천해 줄 수 있나요? Can you recommend? 그렇죠. 그리고 9번째는 오늘 밤 해변에 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해변으로 가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m going to the beach tonight.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I will go to the beach 라고 할 수도 있고요. I'm going to go to the beach. 이것도 맞고요. I'm going to the beach. 이것도 맞습니다. will, be going to, be 플러스 ing. 앞으로 무언가를 할 거라는 미래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한 거 집중적으로 보면 I'm going to the 바로 be 플러스 ing 들어갔죠. 이거는 좀 더 확정된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미 어떻게 하기로 정해지고 나는 할 거다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밤 뭐 할 거야? What are you doing tonight? 누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미 다 약속이 짜신 겁니다. 여행 와서 오늘 밤에 해변에 가기로 다 말이 됐으니까 I'm going to the beach to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I'm going to the beach tonight. 한 번 더요. I'm going to the beach tonight. 좋아요. 자, 마지막 10번째는 차를 빌리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차를 빌리고 싶다.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고요. 혹은 돈을 내고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빌릴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 써볼게요. I'd like to rent a car. 이거는 돈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한테 그냥 빌려오는 걸까요? 네, 돈을 내고 빌리는 겁니다. 친구한테 차를 빌리고 싶어 라고 하면 borrow. borrow가 빌려오다거든요. 그래서 I'd like to borrow a car. 나 차를 빌리고 싶은데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진짜 렌터카 업체에 찾아가서 저 차를 빌리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내 목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고 싶어요. I'd like to. I want to보다 조금 더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I'd like to rent a car. 차를 빌리고 싶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의미 단위별로 뭐뭐 하고 싶어요? I'd like to. 차를 빌리다 rent a car. 하나하나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I'd like to rent a car. I'd like to rent a car.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째로 외워야 할 필수 영어 표현을 10개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로 준비했고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문장 만드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원하는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게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너는 답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기본 동사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진 know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Do you know the answer? 이렇게 됩니다. 보통 주어 동사로 문장이 이루어지죠. 나는 알아 라고 하면 I know, I know. 그런데 do you를 사용해서 너는 아니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do you는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 늘상 그런 걸 말해요. 커피 드세요? 샤워하세요? 답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다라는 know를 사용해서 do you know? 아세요? the answer. 그 답을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답 알고 있어? Do you know the answer? 한 번 더 해볼까요? Do you know the answer?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I think it's going to rain. 이렇게 볼게요. 문장 가장 먼저 I think부터 시작하면요. 나는 생각해 뭐뭐일 것 같아. 사실을 말한다기보다는 내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비가 오다는 rain인데요. 그냥 it rains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be going to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는 it가 만나면 is로 변합니다. I am, you are, it is. 이렇게 주어에 맞는 비동사를 딱 변환시키는 거. 이거는 계속해서 만나보면서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t's going to, 앞으로 뭐뭐 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야. 그런데 미래는 미래인데 이 be going to가 약간 징조가 있는 느낌의 미래가 됩니다. 그냥 뭐뭐 할 거야가 아니라 보니까 먹구름이 좀 끼어 있고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거예요. 그런 징조가 있었거든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think까지 더해서 I think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 think it's going to rain. I think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습니다. I think와 is going to rain 이 두 개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 파티에 올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요. Can you come to my part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대방한테 뭐뭐 할 수 있어? 라고 할 땐 can you라고 해요. 뭐뭐 하니? 라고 할 때 우리가 do you를 사용해서 질문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능력이나 가능성을 물어볼 때는 ca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can you? Can you? 이렇게 시작하고요. 무엇을 부탁하고 있죠? 파티에 오는 거. Come to my party. 어디 어디 오다? Come to. 나의 파티니까 my party. Come to my party. Can you come to my party? Can you come to my part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한 번에 문장이 쭉 나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살짝 나눠서 Can you come to my party?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니까 일단 초보자분들은 나눠서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Can you? 한 번 던지고 come to my party. 이렇게 좀 쪼개놓으면 따라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기억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렇게 조각낸 거를 순서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어순에 맞게 하는데 이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이 조금 다르죠. 하지만 이거를 막 공식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문장을 만나보면서 몸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주어 동사, 그리고 질문할 때는 do나 can이 앞에 붙어서 do you나 can you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 숙제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일단 with 뒤에 빼고요. Can you help me까지만 볼게요. 우리가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can you를 사용한다고 했죠. 돕다라는 의미의 help를 사용해서 Can you help me? 저 도와줄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그냥 도와줄 수 있어요가 아니고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어떤 대상을 말할 때 with랑 같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숙제 있잖아요.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With my homework. with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호흡으로 with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탈 수가 있을 겁니다.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한번 더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길게 보면 좀 어렵고 너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여기까지는 따라할 수 있죠. 그리고 with my homework 여기까지도 조금 짧기 때문에 따라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때도 뭐부터 얘기하면 되지? 그래,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with my homework?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할 겁니다. Can you? 이렇게 조각조각 한 단어씩 얘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다음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turn left at the next traffic light 이렇게 됩니다. 일단 돌아, 회전해. 이거는 turn이거든요. 보통 두 가지가 있죠. turn left, 좌회전하다. turn right, 우회전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다시 좌회전하다 뭐라고요? turn left, 우회전하다는 turn right 이렇게 있고요. 특정 지점을 콕 집어서 어디에서 그렇게 라고 하면 at을 사용해 볼게요. at the next traffic light. 신호등이 traffic light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next라고 하면 다음 신호등이 됩니다. 이번 거 말고 다음 거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나중에 길 알려줄 때 이런 표현을 잘 활용한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좌회전하세요. turn left. 어디서 좌회전하죠? 다음 신호등에서. at the next traffic light. 붙여서 쭉 얘기하면 turn left at the next traffic light.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게 빠르다면 천천히 turn left at the next traffic light.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우리는 지난달에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사했어. 어디로? 새 집으로 이사했지. 그러면 마지막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난달이 맨 끝에 딱 등장하면 딱 좋겠죠? 영어로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이렇게 됩니다. 일단 주어 동사. 우리는 이사했어. 이사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move라는 동사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moved. We moved. 우리는 이사해가 아니고 이사했어. 라는 과거의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어디로 이사했죠? To a new house. 보통 방향성을 나타내는 표현들 이사하다, 가다라는 동사와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We moved to a new house. 우리는 이사했는데 새 집으로 이사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We moved to a new house. 우리는 이사했다, 새 집으로. 그리고 last month. 지난 달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에 붙였습니다.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이 리듬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이사했어 새 집으로 지난달에.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한 번 더요. 천천히 해볼게요. We moved to a new house last month. 이렇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저는 여가 시간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제 취미는 뭐냐면요. My hobby is 이 표현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원어민들은 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I like to read books in my free time. I like to. 여기까지 같이 한번 반복해서 해볼까요? I like to. I like to. I like to. 나는 뭐뭐 하는 걸 좋아해.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이게 취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I like to를 사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는 read books. read a book이라고 단수로 얘기해도 괜찮고요. read books.
복수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 like to read books.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면 I like to study English.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I like to read books.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고요. In my free time. 여가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 노는 시간, 여가 시간을 in my free ti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냥 free time만 기억하기보다는 여가 시간에 in my free time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나 뭐뭐 하는 거 좋아해. I like to. I like to. 책을 읽는 거. Read books. Read books. 여가 시간에 말이야. In my free time. In my free time. 저는 여가 시간에 책 읽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read books in my free time.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자, 8번째는요. 하루에 2번 약을 드셔야 해요 라고 하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바로 가볼게요. You should take a medicine twice a day. 저는 should 말고 다른 걸 사용하고 싶은데요. 물론 좋습니다. 이 느낌 동사, 조동사, 느낌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전혀 나는 아는 게 없다 라고 하면 should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거 해. 라는 이 부드러운 권유의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You should 그리고 약을 먹다, 약을 복용할다 라고 할 때는 take 동사를 사용하면 좋거든요. Take a medicine. 약을 먹다. 나중에 eat이나 drink 같은 거 사용하고 싶겠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나오지 않고 take a medicine이라고 기억해 두셔야지 어색하지 않게 바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약을 복용하다 take a medicine. take a medicine. 너 약을 먹어야 돼. You should take a medicine. 이걸 have to로 바꾸면 you have to take a medicine. 당신은 반드시 약을 드셔야 합니다. 강한 의무감을 줄 수도 있고 부드러운 권유. You should take a medicine. 약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배웠던 걸 계속 섞어가면서 연습하면 나중에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실전에서 바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꿔보는 거죠. 물론 처음 만나보시는 분은 어색한 분들은 첫 번째 스텝, 여기 있는 문장을 바로 따라하는 거, 이것부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twice는 2번이거든요. 하루에 2번이라고 하면 twice a day. twice a day. You should take a medicine twice a day.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씩 해볼까요? 너 뭐뭐 하는 게 좋아. You should. You should. 뭐를 하는 게 좋냐면 약을 먹는 게 좋아. Take a medicine. Take a medicine. 하루에 2번. Twice a day. Twice a day. 전체 문장. You should take a medicine twice a day.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9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 찾을 수가 없어요. 외출하려고 하는데 그 티셔츠 입고 나가야지 룰루랄라 찾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 갔지? 제가 좋아하는 티셔츠 그거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favorite t-shirt.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찾을 수가 없어. I can't find. 보통 can'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잘 안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특히 막 시끄럽고 이럴 때 잘 안 들리기도 하고요. 빨리 얘기하다 보면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강세만 주고 I can't find. 중요한 건 강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냥 I can't find. 이렇게 하면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강세를 강하게 줘보세요. I can't find. I can't find.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 무엇을 찾을 수가 없냐면 My favorite t-shirt. 티셔츠는 그대로 대신 강세를 살짝 넣어서 t-shirt. t-shirt. 근데 가장 좋아하는 티셔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면 favorite. favorite t-shir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I can't find my favorite t-shirt. 한 번 더 해볼게요. I can't find my favorite t-shirt.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옷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티셔츠 못 찾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실전 상황에서 한번 써보세요. 혼자 진짜 막 찾다가 발견 안 될 때 이거 꼭 떠올려 주시고요.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하면 What happened yesterday? 무엇이 발생했나요? 무엇이 일어났나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근데 과거니까 ed 붙여서 happened. 무슨 일이야?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What happened? 갑자기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막 다 어질러져 있고 막 이제 평상시에 있던 그런 거와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야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한국어로 물어보죠. 이게 바로 what happened. 근데 어저께 막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라는 의미의 과거 표현 yesterday를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언제나 주어 동사 이럴 때는 what 같은 게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는 따로 없고요. what happened.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 주어 동사가 아니라 특정 느낌을 가진 do나 can 같은 게 앞에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at happened yesterday? 한 번 더요. What happened yesterday?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존입니다. 당장 써먹는 완전 필수 영어 표현 오늘 10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영어 문장이든 나중에 만들 수 있게 주어 동사부터 문장 만드는 방법, 영어 소리로 말하는 방법 등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숙제 다 끝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셨어요 라고 먼저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하셨어요 플러스 숙제를 끝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뭔가를 물어볼 때 다양한 말들 있죠. 뭐뭐 할 수 있어, 뭐뭐 꼭 해야 돼, 뭐뭐 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요. 과거, 뭐뭐 했어 이거 물어보는 건 did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Did you? Did you? 일단 이게 가장 먼저 나온다면 절반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앞부분이 많이 헷갈려서 말을 꺼내기가 힘들거든요. 여기서는 did you라고 꺼냈으니까 끝내다 너의 숙제를 finish your homework. 한국어로는 숙제를 끝내다지만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항상 동사가 나와야 되죠. you, 너는 finish, 끝내다. 동사부터 먼저 나와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finish your homework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이렇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3달간 기다려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3달간 기다려왔다 라고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도 되지만 현재까지 포함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된다면 I've been waiting for 3 months. 현재 완료 진행. 네, 용어 같은 거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I have waited. 이렇게 현재 완료로 쓸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왔다. 이거는요. I've been ing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다가 wait니까 I've been waiting. I've been waiting. 이렇게 되는 거죠. I've been waiting 이 상태에서 동사만 바꿔서 I've been studying. 저는 계속 공부해 왔다니까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 형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어요. I've been waiting. 얼마 동안이죠? For 3 months. 뭐뭐 동안이라고 시간의 길이를 말할 때 for 이걸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3달 동안, 3달간. For 3 months. For 3 months.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3달간 기다려왔어요. I've been waiting for 3 months. I've been waiting for 3 months.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요. 몇 시예요? 라고 묻고 있죠. 정말 간단한 표현이지만 실전이 왔을 때 툭 치면 바로 나올게 이렇게 연습해 두지 않으면 what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여러 번 따라해 주세요. Do you have the time? 네, 물론 what time is it도 있습니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리고 또 원어민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Do you have the time?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Do you have time이랑 Do you have the time? 이 더 하나 차이로 의미가 완전 달라지게 되거든요. The time은 그 시간, 보통 시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을 물어볼 때 Do you have the time? the까지 붙여서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냥 Do you have time이라고 하면 이거는 시간 있어요. 네, 그래서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싶을 때 시간 있어? 이게 바로 Do you have time입니다. 네, 이거 만약 들었을 때 누가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he time? 딱 들었는데 the time이라고 했는데 저 시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오늘 들어보고요. 다음에 또 나올 때 또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몇 번 만나다 보면 헷갈리는 게 더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은 혹시 처음 만나신 분이라면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몇 시에요는 영어로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 잘하세요 라고 묻고 있죠. 상대방이 운동을 잘하는지 묻는다면 Are you good at sports? Are you good at sports? 이렇게 해보겠는데요. 무언가를 잘한다고 할 때 나 잘해요, 잘 못해요, 잘하나요? 이 3종 세트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good at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물어보는 거니까 Are you를 사용해서 Are you good at? Are you good at? 만약 do you를 사용한다면 do you 다음에 먹거나 마시거나 기다리거나 뭐 이렇게 일반 동사를 사용하고요. 좋은, 잘하는, 슬픈, 화난 이런 감정이나 상태를 얘기할 때는 are you로 먼저 시작해 주셔야 돼요. 많이들 헷갈리는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연습해 주세요. Are you good at? Are you good at? 여기까지 하면 뭐뭐를 잘하세요고요. 뒤에는 무엇을 잘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이나 스포츠 같은 것들은 sport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동 잘하세요. Are you good at sports? Are you good at sports? 대답돼 볼 수 있어요. 네, 저 운동 잘해요. I'm good at sports. I'm good at sports. 저 운동 잘 못해요. I'm not good at sports. I'm not good at sports. 네,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긍정, 부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뭘 잘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잘해? 내가 잘하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지 적재적소에 좀 일을 시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good at? 우리가 앞에서 Are you good at 다음에 어떤 대상을 넣어서 이거 잘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대상을 빼고 앞에 what을 붙여주면 what은 무엇이 궁금할 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잘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동사 의문문 뭐 do you 혹은 비동사를 사용해서 are you, can you 뭐 이런 거 많이들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다면 이제 의문사 무엇은 what, 왜, why, 어떻게, how 이런 것들을 앞에 딱 붙여서 그대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뭐뭐를 잘하시나요는 Are you good at? 무엇을 잘해요? What are you good at? 참고로 앞부분의 강세를 강하게 해주셔야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What are you good at? 이렇게 말이죠. 여섯 번째는 무슨 색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what도 있지만 또 비슷하게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의문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Which color do you like? 여기서 what color라고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틀린 표현 아니에요. What color? 무슨 색인데요. 그런데 무슨 색이라는 거 what color는 수많은 것들 중에 선택하는 느낌이고요. which color라고 하면 두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선택권을 몇 개 주어지고 이 중에서 무엇이 괜찮아? 어떤 게 괜찮아?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옷 3개 딱 가져와서 검은 옷이 있고 빨간 옷 있고 하얀 옷인데 못 고르겠어. 무슨 색 당신은 좋아하세요? Which color do you like?
뒤에는 또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당신은 좋아하시나요? Do you like? 이번에는 are you like가 아니라 do you like라고 하고 있죠. like, 좋아하다. 이거는 동사,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are you가 아니라 do you를 사용했습니다. Which color do you like? 어떤 색상을 좋아하세요? Which color do you like?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는 색깔을 궁금하다.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 중에 그러면 What color do you like?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물론 실전에서는 이거 which 써야 되는데 what 쓰시면 어떡해요?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말했구나 라고 일단 통할 겁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자잘한 실수들을 교정해 나가면 되는 거죠. 7번째 보시면요. 키가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키가 궁금할 때 물론 첫 만남에서 와, 키 크네요. 몇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실례될 수 있는데요. 좀 친해진 가운데 혹은 이 정도는 물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겠죠? How tall are you? How are you? 여기서 tall만 붙였는데요. 얼마나 크나요, 당신은? How tall are you? 이거 많이 보는 형태일 건데요. 어디서 보셨죠? How old are you? 얼마나 나이가 들었나요, 당신은? 그게 몇 살이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마 이거는 우리가 많이 봐서 좀 익숙할 거예요. How old are you? 하지만 how tall are you? 키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우리 쉬운 거, 아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키가 어떻게 되세요? How tall are you? How tall are you?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 같은 거 물어볼 때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예요? 얼마나 매워요? 라고 하면 How spicy is it?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문장 구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변형해서 사용하기는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 내가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8번째인데요. 문 조심하세요 라고 하고 있죠. 문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갑자기 확 열리거나 아니면 막 무너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 조심해. Watch out for the door.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앞에 있는 watch out. 이거는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조심해 라는 의미죠. 앞에 땅이 딱 꺼져 있는데 거기를 밟으려고 한다면 watch out. watch out. 조심하세요 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뭐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 watch out for 여기다가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watch out for the door. 그 문을 조심하세요. 그러면 의자가 좀 이상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죠? watch out for the chair. 그렇죠. 의자는 chair. 이렇게 주변에 우리 지나가다가 침대가 있네. bed. 책상은 table. 책은 book. 내가 보이는 것도 한 번씩 얘기해 보시고요. 그럼 생활 속의 단어들을 생활에서 복습할 수 있겠죠. 모르는 것만 다시 사전 보면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을 알면 좋지만 당장 알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 혹은 제가 준비한 문장 속의 단어들 일단 이것부터 외워주셔도 충분해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하나씩 꼭꼭 씹어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문 조심하세요. Watch out for the door. Watch out for the door.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9번째는요. 옷 좀 입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옷 막 발가벗고 너무 발가벗고는 아니고 막 이렇게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다니면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고 위에 티셔츠 반바지를 좀 입어라. 속옷만 입고 그렇게 다니면 어떡하니?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put on some clothes. put on some clothes.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옷을 입다. 입는 행위가 좀 더 포함된 게 put on이거든요. wear은 입고 있는 상태를 보통 얘기하고요. 입다. 이 동작은 put on에 가깝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put on. put on.
옷을 좀이라고 해서 some clothes.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입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뭐 그냥 옷 좀 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ut on some clothes, put on some clothes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put on some clothes, put on some clothes. 옷 좀 입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저 살쪄 보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것저것 먹었더니만 살짝 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다이어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Do I look fat? Do I look fat? 이겁니다. 물론 뭐 이거 사용할 일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이 문장 구조 자체는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fat 이건 뚱뚱한인데요. 상대방한테 쓰면 굉장히 무례하니까 굉장히 조심해 주세요. 알고는 이때 사용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보고 뚱뚱하다고 하는 거는 뭐 내가 나한테 무례를 저지르는 거 뭐 크게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look을 사용해서 look fat. 만약 상대방한테 말하면 you look fat. 진짜 무례되는 말이죠. 이거는 뭐 진짜 쓰시면 안 됩니다. 보통 you look good, you look beautiful 이런 칭찬 표현가 많이 사용되죠. 근데 이제 내가 나한테 Do I look fat? 나 살찐 것 같은데 나 살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Do I look fat? 그러면 아마 대부분 No, you look gorgeous. You look beautiful. 넌 아름다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말할 때는요. 항상 좋은 표현. Pretty, beautiful, handsome, good looking. 이런 걸 사용해서 꼭 표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 초보분들도 바로바로 말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주어 동사부터 첫 번째 의미단위 잡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나씩 익숙하게 만들다 보면 초보분들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초영어 표현 10개를 같이 만들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티켓 어디에서 사나요? 라고 묻고 있죠. 우리가 티켓 사러 가서 매표소가 어디 있지? 이거 어디서 사지? 이게 궁금할 때는요. Where can I buy a ticket?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물어보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거를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그거를 물어볼 때 가장 앞에 해당 의문사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디에서 라는 말은 where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어디에서 뭐뭐 하나요까지 하면 where에다 can I도 붙여주시면 됩니다. can I 질문은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건데요. 두 개 합치면 어디에서 뭐뭐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패턴에서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할 때 Where can I? Where can I?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티켓을 사는 걸 궁금해하고 있죠. Buy a ticket. 참고로 I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동사를 꺼내 주셔야 됩니다. 티켓을 사다가 아니라 사는데 그거는 티켓이야.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영어의 어순에 계속해서 몸으로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Where can I buy a ticket? 의미단위 두 개만 꺼내면 돼요. Where can I buy a ticket?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기차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이번에 궁금한 거는 몇 시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What time does the train leav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what time을 꺼내는데 그냥 무엇이 아니라 몇 시라고 구체적인 시각을 묻는다면 what time이 가장 앞에 나오면 돼요. 몇 시는 what time.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시간을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이런 질문 한 번쯤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건데요. 거기서 앞에 있는 What time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니, 뭐뭐 하나요? 라는 질문할 때는 Do you?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물을 때 주어가 you일 때는 do you가 되지만 여기서는 기차를 주어로, 주인공으로 삼아 볼게요.
그러면 do you가 아니라 이게 does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do you 대신 does the train, 동사는 leave,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leave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는 what time, 기차가 떠나나요는 does the train leave. 만약 당신이 떠나나요? 라고 하면 do you leave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가 바뀌었으니까 does the train leave 이렇게 해줬습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time does the train leave? 기차가 몇 시에 출발하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은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라고 묻고 있죠. 상대방에게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한가해? 같이 놀 수 있어? 이런 모든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네, 이 표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Are you free this weekend? 우리도 프리하다라고도 얘기하죠. F 사운드니까 바람을 살짝 내밀어주면서 free 하면 시간이 있는, 한가한, 여유 있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re you free라고 하면 시간 있어? 시간 괜찮아?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말은 this weekend. 이번은 this. 주말은 weekend. 두 개 합치면 이번 주말이 됩니다. this weekend.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Are you free this weekend? 한 번 더요. Are you free this weekend? 그렇죠? 네 번째는 3시에 만나자라고 하고 있죠. 친구들과 만날 때 야, 우리 3시에 만나. 우리 뭐뭐 하자라는 의미를 가진 let's를 사용해서 Let's meet at 7 p.m. 이렇게 볼게요. 가자, 먹자, 뭘 하자, 설거지하자, 청소하자. 이렇게 우리 뭐뭐 하자라고 제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let's고요. 나와 너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3명, 5명, 10명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쓸 수 있겠죠. 여기서는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일단 동사를 바로 꺼내야 돼요. 몇 시에 만나자란 시간은 뒤로 빼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주어, 동사.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뭐뭐 하자라는 이 패턴이 등장할 때는 거기다가 바로 동사.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는 뒤로 빼주시면 되겠죠. Let's meet. 그리고 특정한 시각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at입니다. 그래서 at 3 p.m. 3시에 이렇게 콕 집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나자 3시에. Let's meet at 3 p.m. 시간만 바꿔서 나중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4시에 만나자라고 하면 Let's meet at 4 p.m. Let's meet at 5 p.m. 이런 식으로 시간만 바꿔주세요. 5번째는 설거지 좀 해줄래요? 라고 부탁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집안일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 같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Can you do the dishes? Can you? 라고 하면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는 게 됩니다. 우리 앞에 where can I? 라는 거 배워봤었죠? 어디서 제가 할 수 있나요? 인데요. Can I가 아니라 can you? 네, 대상이 상대방이니까 부탁하는 느낌이 돼요. 뭐뭐 해줄 수 있어? Can you?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말해주면 되는데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do the dishes도 괜찮고요. 혹은 예전에 wash the dishes를 배웠으면 이거를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둘 다 설거지를 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 좀 해줄래요? 라는 말은 Can you do the dishes? Can you do the dishes? 이렇게 하나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뒤에 바꿔도 되겠죠? Take out the trash이란 표현인데요. 이거는 쓰레기를 내다 버리다입니다. 그래서 Can you take out the trash? 나중에 이런 표현 배우면 여기 넣어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거, 한번 들어본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내가 진짜 쓸 수 있게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 저거 본 적 있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 번 보고 입으로 소리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6번째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I like reading books. I like reading books라고 하고있는데요. 내 취미를 얘기할 때, 평상시 내가 하는 거,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는
I like ing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책을 읽다가 read books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like에 더해서 I like reading books. read가 아니라 ing 형태가 된다는 거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I like reading books.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면 I like studying English. 우리 조금 전에 설거지를 하다 do the dishes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나 설거지하는 걸 좋아해는 I like doing the dishes.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7번째는요. 숙제를 해야 합니다. 네, 누가 놀자라고 하는데 숙제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나 숙제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 I need to do my homework. 뭐뭐 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머릿속에 느낌을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I have to는 반드시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는 다 같이 I have to. 나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하는 게 좋겠어. 좋겠어 느낌은 I should. 뭐라고요? I should.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I need to. 한 번 더. I need to. 이번에는 좀 필요해서 해본다는 느낌으로 I need to를 한번 꺼내보겠고요. 그 다음에 do my homework라고 하면 숙제를 하다. 나의 숙제를 하는 거죠. 숙제를 해야 돼. 그럴 필요가 있어. I need to do my homework. 혹은 설거지거리가 너무 쌓여 있어서 접시가 없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설거지를 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I need to do the dishes.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 계속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8번째는요. 10시에 회의가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10시에 뭐해? Are you free at 10 a.m.? 오전 10시면 10 a.m.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 물어본 겁니다. 오후 10시에 괜찮아? 시간 있어? 어디 갈까? 그럴 때 I have a meeting at 10 a.m. have a meeting.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회의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의가 있어. I have a meeting.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로 보통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뭐뭐가 있다라고도 많이 번역되거든요. have a headache. 두통을 가지고 있다도 맞지만 저 두통이 있어요 정도가 좀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뭐뭐가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have를 사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회의가 있다는 have a meeting. 저 회의 있어요. I have a meeting. 10시에 at 10 a.m. 이번에도 콕 집어주는 at을 사용해 봤습니다. 10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 have a meeting at 10 a.m. 그렇죠? 그리고 9번째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끊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냥 끊으면 좀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I will call you back later. call, 전화하다인데요. call you는 당신에게 전화하다. 그런데 그냥 전화하다가 아니고 전화하다 끊게 됐을 때는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해서 call you back. call you back. 미래의 의미를 가지는 will을 넣어서 I will 이렇게 처음에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I call 나는 전화하다. 이 주어 동사가 기본인데요. 그 중간에 우리 시제들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뭐뭐 할게. 나 뭐뭐 했어. 해본 적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시제를 넣기도 하고 조동사를 넣기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내가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I will call you back. 내가 다시 전화할게. 맨 뒤에 later 하면 나중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See you later 하면 나중에 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말은 I will call you back later. 자, 전화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에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I will call you back later.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겠죠? 자, 그리고 10번째는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너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for dinner? 이렇게 해볼게요. 무엇을 what? 당신은 원하나요?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게 뭐야? 무엇을 원하니?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무엇을 당신은 원하나요? What do you want?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원하나요도 뭐뭐 하세요라는 do you에다가 원하다라는 동사 want를 붙인 거죠.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세요?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위해서는 뭘 원하나요? 이렇게 돼서 for dinner 이렇게 했죠. What do you want for dinner? 한 번 더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한 번 더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마지막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for dinner? 계속해서 연습한다, 훈련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입으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따라했다면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요? 이 문장이 가장 마지막 건데요. 우리 한번 지금 핸드폰 켜서 타자를 한번 쳐보는 겁니다. What do you 이러면서 내가 외웠던 거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틀려도 괜찮고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나 적어보고 나중에 답을 보고 다시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또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